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먼저 이론을 먼저 설명하고 이론을 맞게끔요 문제하고 같이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능력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여러분들 뭐 다 안 봐도 뭐가 밑보가 어렵다고 이선 선생님 강의 다 듣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런 강의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자기 점수가 한 50점 정도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남의 강의 들으려면. 그래서 반 정도는 점수가 나와야지 남의 강의가 좋은지 나쁜지 쉬운지 어려운지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강의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어느 정도요 한 반 정도 맞게 되면은 나중에 이 강의가 좋고 나쁘고 들어야 될 강의, 말아야 될 강의, 봐야 될 책, 보지 않아도 될 책 이런 것들을 금방 구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시간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자 68페이지 물권의 의의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라고 딱히 얘기하기가 힘든 것이 왜냐면 물권의 의의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우리 물권법의 전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뭐 일문일권주의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건데 그렇지 않고 뒤에서 뭐 지역권에 관한 것도 그냥 물권 전체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문제를 보면 물권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이거는 전체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물권법을 먼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권은요, 먼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요? 물건을 어떻게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이 말이죠. 독점적으로 그래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배권이다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이 아니죠. 뭐라고 됐죠? 할 수 있는이죠. 이것을 우리는 관념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관념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주체라고 얘기하고요. 물건을 뭐라 한다? 객체다. 다른 말로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권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요. 내가 앞으로 이제 물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권이라고 했잖아요. 물권은 먼저 뭐냐면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여기서 뭐가 있다? 본권이 이렇게 나누어져.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점유권과 본권 이렇게 했는데 이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요 점유권에 관한 소에서 본권을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와. 일단 이렇게 비교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걸 점유라고 그래요. 그것을 사실상 지배권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본권은 할 수 있는, 말이 다르죠? 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본권에는 또 뭐가 있냐면 본권에는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제한 물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게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 물권에서 보면 제한은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어야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럼 볼까요? 한번 지상권의 경우는 최단 몇 년 이상? 30년, 15년, 5년 이렇게 돼 있죠. 전세권의 경우는 최장 몇 년? 10년 이렇게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제한 물권과 소유권이 부딪히면은 제한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일시적으로 뭐라니까? 제한하니까요. 이 제한 물권은 또 뭐가 있다? 용익 물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담보 물권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럼 여기 용익 물권은 뭐가 있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 물권은 뭐가 있어요?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체가 이제 우리 이것을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물권을 지금 전체로 봤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용익 물권은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에요. 담보 물권은 그러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에요.
이 모듈 앞에서 뭘 한다? 제한 물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 물권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점유권이 있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종류를 봤으니까 지금부터 또 물건을 보잔 말이죠. 물권 봤죠? 그럼 이제 물건을 봐야죠. 자, 물건은 뭐가 물건이에요? 물건은 우리 민법에서 물건은 유치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동산은 뭐냐? 동산은요, 부동산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 동산이다. 알겠죠? 부동산을 제외하면. 그래서 물건은 동산하고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동산과 부동산이 지구상의 동산의 종류는 수천 수만 가지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뭐냐? 부동산은 토지예요. 토지하고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토지 위에서 정착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이런 봐봐요. 우리 여기 종구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은 건물에 부착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이것을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 그것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부동산은 뭐가 있다?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임목이 있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이 있고, 명인 방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농작물, 이렇게요. 이 5가지를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이렇게 5가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토지는 뭐죠? 토지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경계를 가지고 경기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토지의 경계는 뭘 가지고 얘기한다? 지적도, 지적공부상의 지적도를 기준으로 토지의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한 개인 것을 뭐란다? 필 또는 뭐란다? 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여기 건물이죠? 건물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주된 벽이 있어야 되죠. 이것만 갖춰지면 그것을 등기가 되어 있든 말든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임목이죠? 임목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요. 임목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임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임목 이렇게요. 그런데 이 임목은 일단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임목은 뭐를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여러분, 임목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뭐를 해야 돼요? 보험에 가입해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임목의 저당권 이렇게.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된 것은 미분리 과실이나 이런 것들이죠.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명인 방법, 그 다음에 농작물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이 5가지를 뭐라 한다?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5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뭐라 한다? 동산이라고 하고, 이 동산과 부동산을 전부 다 묶어서 뭐라 한다?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물건만 얘기하면은 동산, 부동산을 다 포함하고, 부동산 그러면은 뭐는 뺀다? 동산은 빼고 나머지를 다 얘기하는 것이고, 부동산 중에서 토지다, 건물이다, 딱 꼭집을 딱 찍어서 얘기하면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우리가 부동산을 얘기했을 때는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을 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물건이 나왔고 물건이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점유권은 뭐냐? 점유권이 물건이죠. 사람은 누구죠? 점유권자가 이 말이죠. 뭐를요? 물건. 이때 물건은 뭐냐면 점유권은 물건이죠. 물건은 동산하고 뭐를 얘기한다? 부동산을 얘기한다.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해서 물건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권도 뭐다? 소유권도 물건이다. 물건은 뭐다?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해서 물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죠? 부동산의 객체, 아파트 분양권 있죠? 이 아파트 분양권은 우리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 분양권은 권리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 민법에서 소유권은 물건만 객체예요. 물건. 동산과 부동산만 우리 민법에서는 소유권으로 봐.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면 아파트 분양권은요, 권리이죠. 우리 민법상으로는 소유권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지상권은요, 지상권은 토지만요, 지역권도 토지만, 전세권은요 토지와 건물 합해서 뭐란다?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딱 보시면 뭐를 할 수 있냐? 용익물권은 동산에는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할 수 있죠. 오직 용익물권은 뭐만 된다? 토지, 부동산이죠. 그래서 토지는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용익물권은 오직 뭐만 된다? 부동산만 된다 이 말이죠. 뭐는 안 된다? 동산은 안 된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유치권이죠. 여러분 유치권은 뭐냐? 유치권은 물건이에요. 물건. 질권은요 동산이에요. 저당권은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봐. 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OX, X. 부동산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OX, X. 그것을 법률적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민법 총칙에 보면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 가능성에 보면은 뭐가 나온다? 그것은 가능과 불능이 나와. 그 불능에 보면 법률적 불능이냐 사실적 불능이냐가 나와. 그런데 이것은 질권은 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부동산의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죠. 그것을 우리는 법률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원칙적으로 물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물건만 된단 말이죠. 원칙적으로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여기요, 이 유치권은 물건 플러스 뭐가 된다? 유가증권이요. 그 다음에 질권은요, 동산 플러스 뭐다? 권리질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부기 등기 함으로써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권리질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은 부동산인데 여기 또 뭐가 있다? 지상권하고요,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업권하고요, 그 다음에 광업권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딱 보면 우리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물건, OX, X란 말이죠. 물건뿐만 아니라 뭐도 된다? 권리. 여기 보면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다. 이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OX, X. 뭐다? 권리도 될 수 있다. 권리.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래서 지금 사람과 물건을 봤는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용익물권은 부동산만 된다. 됐죠?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 뭐라고 나왔다? 부동산만 객체로 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이렇게. 부동산만. 그래서 뭐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여기도 뭐가 있어요? 여기도 부동산이 있죠. 그런데 저당권은 부동산만 아니죠. 뭐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물건을 객체하는 거. 물건. 동산과 부동산 모두. 동산, 부동산 모두를 객체하는 것. 뭐가 있어? 여기 보면 뭐가 있어?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이렇게. 이것은 뭐다? 동산, 부동산은 다죠. 다. 알겠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물권이고, 그래서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됐죠? 됐으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 일권주의를 보자.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물건은 하나여도 동일한 내용이나 범위나 순위가 다르면은 그건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개의 물건이 같이 성립할 수 있어.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같은 건물에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권주의다. 이렇게. 이건 뭐죠?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일권주의 예외가 있죠. 어디요? 토지. 토지의 일부가 있고요. 토지의 일부. 또 뭐가 있다? 건물의 일부. 이렇게.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있죠. 우리가 토지의 일부는 뭐가 있어? 토지 일부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을 수 있고요. 건물의 일부는요, 건물 전세권하고, 건물의 일부, 건물 전세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구분 소유, 이렇게 있죠. 구분 소유. 그럼 여기서 딱 보면,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용익물권이죠. 이것을 용익물권이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토지의 일부,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토지의 일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건 그것은 용익물권이다. 여기는요, 여기 봐봐 또 여기요. 전세권, 전세권 이렇게 돼 있죠. 전세권. 전세권도 토지의 일부고 전세권도 건물의 일부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토지와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용익물권이다. 용익물권은 토지와 건물의 일부. 왜요? 전세권은 무슨 물권이니까? 용익물권이니까 그렇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냐면,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 일부예요.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 시효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여기서 점유 취득시효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데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등기는 부동산 1등기죠.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우리가 공유지분이죠. 공유지분이요. 그럼 공유지분을 보면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지분이 3분의 1, 병의 지분이 3분의 1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3분의 1씩 되어 있죠. 그러면 3분의 1씩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어떻게 한다? 마치 토지는 하나인데 소유자가 3명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공유는 지분을 다 더해야죠. 지분을 다 더하면 언제나 얼마가 되는 것이다? 1이 되죠. 1. 이것을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한 개의 소유권이 3분의 1씩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것을 양적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한다? 공유 지분은 일물 일권주의에 위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반되지 아니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먼저 소유권이죠, 여러분. 소유권. 여러분, 소유권은 뭘 얘기한다? 소유권은 권리를 얘기해요, 권리. 그럼 소유권은요, 먼저 뭘 한다? 점유하죠. 이것을 점유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죠. 이것을 우리는 용익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처분할 수 있죠. 처분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점유 권능, 사용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 점유만 하죠. 점유만 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분하죠. 이것을 교환 가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란다? 교환 가치라고 얘기하고요. 교환 가치. 이것을 우리한다. 사용 가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질권하고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질권과 저당권을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을 법정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용익권능 있죠? 용익권능 뭐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전세권.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봐. 이걸 이렇게 쭉 보죠?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요. 이걸 보면 우리가 소유권은 어떻게 해요? 소유권은 권리죠. 자, 그럼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리는 권능으로 이루어졌어. 권능으로. 권리는 권능으로. 그러면 권능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진다? 권리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인간의 신체죠. 인간의 신체는 머리 부분과 몸통과 하체 부분이다. 이 머리 부분을 머리 권능, 몸통 권능, 하체 권능 이 말이죠. 이 세 가지가 합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인간이 성립한 인간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권능이 모이면 권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권능은 뭐다? 권능은 권리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는 보면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말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알겠죠? 자기 자신의 침해된 이익을 법에 의해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권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그럼 권능은 권리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서 보면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 한꺼번에 돼서 한꺼번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완전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완전한 것이다. 완전 물권이다.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완전 물권이죠. 이것을 우리는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유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리고 왜 제한인가 지금 설명을 해. 소유권은 봐봐. 내가 이거 소유자죠. 그럼 소유자면 내가 어때요? 이걸 점유해야지.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도 하고 동시에 지금 뭐 하고 있어? 사용하고 있죠. 다 쓰면 어떻게 돼? 다 쓰면 버리죠. 처분하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 다 있어. 이것을 완전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얘는 왜 제한 물권이냐? 여기 용임권 봐봐. 용임권. 이 뭐죠? 전세권은요. 점유와 사용 수익만 해. 사용 수익만. 그러니까 전부 다 일부 다 일부죠. 그것을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물권이다. 우리가 유치권은요. 소유권의 세 가지 중에서 뭐만 하고 있다? 점유만 하고 있다. 그래서 뭐다? 일부만 가지고 있다. 제한이다.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한이란 말의 뜻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제한 물권이라 할 때 제한은 이게 바로 뭐죠?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봐요. 여기요. 이 전체가 지금 소유권이죠. 소유권 중에서 전세를 주면 전세권은요. 소유권의 모든 권능을 다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 중에서 점유와 사용 수익 권능만 제한하는 거죠. 알겠죠? 이것을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요. 이 제한 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한다.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지금요. 1, 2, 3층이죠. 1, 2, 3층이 지금 갑의 거예요. 그런데 갑이요. 2층을요. 을한테 전세를 줘요. 그러면 전세를 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를 주면은 이 2층은 누가 사용을 해야 돼요? 갑이 소유자예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전세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유권의 사용 범위가 넓어졌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어? 이것을 양적 변경이다. 다른 말로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전세권은 뭐를 제한한다? 뭐를 제한해?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럼 소유권을 제한하니까 소유권과 전세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전세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죠. 왜요? 갑이 을한테 전세를 주죠. 그러면 그 전세를 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누구다? 전세권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 이것을 이제 봤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보냐면 먼저 이제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을 먼저 봐. 이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여러분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부딪히면은 지금 누가 우선한다고 그랬죠? 제한물권이 우선하죠? 다른 말로 뭐냐면 소유권과 전세권이 부딪힌다. 누가 우선해? 전세권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먼저 제한물권, 저당권하고요. 저당권하고 제한물권, 전세권하고 누가 우선하냐?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건 뭘 가지고 따진다? 등기 가지고. 여기는 2월 1일, 4월 1일이다. 뭐가 빠르다? 2월 1일이 빠르다. 그래서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빠르다. 등기 선우를 따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물권은 대세권으로서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채권은 사람과 사람이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경매대금 있죠. 이 매각대금을 배당을 할 때 매각대금 배당할 때 어떻게 한다? 먼저 뭐 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당권 실행비용 제3취득자 비용상환조건 빼고 여기보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고 여기 우선 변제권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다? 당해세가 있다. 당해세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여기 당해세, 우선 변제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최우선 변제는 뭐가 있다? 최우선 주택임대차하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임대차하고 임금 우선 특권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서 주택임대차에서 서울에서는 1억 1000 이하, 1억 1000 이하에서는 얼마까지? 3700까지. 상가는요 6500 이하에서는 얼마까지? 2200까지. 임금은요 3월의 임금 또는요 재해보상금 이렇게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다
주택과 상가 임금은 다 이것은 채권에 관한 것이죠. 채권. 그런데 여기요 우선 변제가 있죠. 우선 변제는 뭐가 있다?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또는요 전세권 이렇게 했죠. 이 전세권의 등기 날짜하고 저당권의 등기 날짜를 가지고 비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세권, 근저당권, 저당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권하고요 여기 채권하고 보면 먼저 채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물권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야 돼? 물권이 우선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배당에 있어서는 뭐가 우선한다?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시험에 나서 다 알겠죠? 우선적으로 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를 보냐?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을 본단 말이죠. 이런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 물권은 뭐죠? 뭐가 물권이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은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죠.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아 나도 강의권이 하나가요. 물권이었으면 좋겠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으로만 정해야 돼. 법.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법은요. 이렇게 항상 법은 위계의 질서라는 게 있어요. 위계의 질서. 맨 위에가 헌법이 있어. 헌법. 헌법이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법률이 있어. 법률이 있고 여기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례가 이렇게 있다. 조례. 알겠죠? 여기 보면 헌법이죠? 헌법은 이건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법률이죠, 법률. 알죠? 이 법률은 여기서 어떻게 사는 거죠, 법률? 이 법률은 어떻게 쓰요? 이건 국민이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국회가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행정부, 행정각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런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이죠, 지방의회.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법률할 때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만 얘기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만. 여기요, 명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례라든가 이것은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이 물권 법정이죠.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법. 이때 보면 법률만 얘기해. 다른 건 안 돼. 명령이나 규칙 같은 건 된다, 안 된다? 안 돼. 오직 법만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법으로 정해. 근데 이때 보면 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그것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법만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다?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법은요 법률이죠. 법률하고 또 뭐가 있다? 관습법이 있다. 여기서 중요하죠. 관습법이요. 관습법에 의해서 물권이 인정되는가? 원칙은 안 되는데 원칙은 여기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거 있다. 안 되는 거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어. 관습법 네 가지가 중요하다. 뭐가 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원천권이다. 원천권. 원천에 관한 권리는 물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다? 오케이. 개인의 도로. 사도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사도통행권. 개인이 만들어 놓은 도로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 또 뭐가 있다? 공원 이용권이 있다.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물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 오케이. 미등기 건물 양수인. 미등기 건물.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그런데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안 돼. 이 네 가지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시험에 잘 나오고요. 특히 여기 원천권에서 있으면 여기 뭐가 있다? 온천수가 있죠. 온천수. 온천수는 뭐가 아니다? 생활용수가 아니다. 생활용수가 아니에요. 온천수는. 생활용수라는 건 뭐예요? 이런 거 혹시 학원 오실 때 집에서 온천수로 머리 감고 왔나요? 이상한 데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알겠죠? 온천수 그러면 온천장을 갔다 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온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이거 법률이죠? 여기 봐봐. 법률은 여기서 민법이죠. 민법. 이런 민법에는 모두 몇 가지? 8가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민법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여기서 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면 가등기 담보법. 그러면 가등기 담보법은 뭐가 있어? 가등기 담보하고 양도 담보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뭐가 있어요? 여기요? 수산업법. 수산업법에 보면 뭐가 있어? 어업권이 있어. 어업권. 광업법에 보면 뭐가 있어? 광업권이 있어. 알겠죠? 광업권. 이런 것들 이것을 법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법 빼고는 내 멋대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하죠. 뭐를 정해요? 방금 우리 소유권 한번 했었죠. 뭐를 정한다?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는 반드시 법으로만 정해야 돼. 다른 것으로 정하면 절대로 안 돼. 그것을 종류는 법으로 만들라고 돼 있어. 종류 강제라고 하고, 내용도 내 멋대로 하면 돼. 우리가 소유권마다 점유하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만 있죠. 만약에 사용 수익을 못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왜요? 내용이 강제돼 있어. 강제적으로 내용이.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위반하죠. 위반하면 뭐가 된다? 그것은 무효가 돼. 그래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물권법에는 뭐가 있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마음대로 만들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 한다? 강행 규정. 그래서 물권법정주의에서 물권법은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물권법정주의고, 이 내용은 우리가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수익이라고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사용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 사용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용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것을 뭐란다? 내용 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이 법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반드시 뒤에가 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법이라고 되어 있죠. 법이라고. 이것을 뭐란다? 형식적 의미. 형식적 의미의 법률, 다른 말로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해. 형식적으로 반드시 얘가 법 또는 법률로만 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가장 이제 이게요, 물권법에서 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요, 여기까지 했는데, 그럼 지금 문제 한번 봐봐. 문제 좀 가지고 계셔요? 자,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면서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지금 이제 문제 푸는 것은 앞으로 이제 한 7, 8문제 푸는 것은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어. 왜냐면 우리가 항상 물권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물권의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어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물권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1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여기 봐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부동산만 객체, 딱 여기요, 줄거. 그럼요, 부동산만 객체. 그건 왜 그러죠? 예를 들면 지상권은 뭐만 한다? 토지. 지역권은 뭐만 한다? 토지. 전세권은요, 뭐다? 부동산. 그래서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부동산만 객출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권리. 권리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X, X죠. 여기 권리 동그라미. 권리에서 그럼 써요. 유치권 해가지고, 유치권. 그래서 유치권, 옆줄 긋고, 유가증권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에서 유가증권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질권 해가지고, 질권. 옆줄 긋고, 권리, 질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저당권이요. 저당권, 그래서 전세권 하나만 쓰면 돼. 전세권, 지상권, 그 다음에 어업권, 그 다음에 뭐 광업권이 있는데 하나만. 저당권은 전세권 위에도 저당을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을 객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뭐를 객출할 수 있다? 권리를 객체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자,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죠. 여러분, 수목의 등기 동그라미하고 수목의 집단이죠. 이것을 임목이라고 얘기하죠. 임목. 그럼 임목이면 어떻게 해요? 임야는 갑이 소유자인데, 만약에 이 수목의 집단이죠. 만약에 청굴에 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 청굴의 나무는 누구 것이다? 을의 것이다 이 말이죠. 나무만. 그래서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는 게 뭐다? 없는 게 뭐요?
명인, 방법, 그 다음에 농작물. 그래서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하고 농작물, 이 두 가지는 저당을 잡을 수가 없죠. 왜 없을까요? 우리가 저당권은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명인, 방법에 의한 것은 새끼줄을 묶고 있는 거죠. 농작물이요, 배추 꼬다리 위에다가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저당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목에는 저당을 잡는데,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 민법은 중요하지 않지만 중개사 법령에서는 중요해. 저당, 임목에 대해서 저당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 보험에 가입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아파트 분양권 줄거. 분양권은 뭐죠? 물건이에요, 권리예요? 권리죠. 권리는 봐봐, 소유권의 객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의 객체는 뭐만 된다? 물건. 민법에 있어서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만. 아시겠죠? 그래서 물건만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럼 5번은요. 미분리의 과실은, 들었죠?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 방법 줄고,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OX, X란 말이죠. 미분리 과실은 반드시 뭘 해야 돼?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돼.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뭐를 해야? 명인 방법.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요, 2번은요. 임목 등기를 하지 않는 수목은 명인 방법을 갖추었더라도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없다. OX, X죠. 봐봐. 우리가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 임목으로서 독립한 부동산. 만약에 명인 방법을 갖추면 그것도 독립한 부동산. 단지 차이점은 임목에 대해서는 등기가 돼 있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은 뭘 할 수 없다? 저당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2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은 토지와 독립한 뭐다? 부동산이다. 동산 틀렸죠? 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 이렇게. 자, 3번 토지에서 벌채돼요. 벌채 동그라미 벌채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무를 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동산이다. 동산. 그래서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동산 주고 동산.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4번 성숙한 농작물 줄고.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 방법을 갖춰야 틀렸죠. 농작물은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그 다음에 독립한 부동산이 되죠. 소유권의 객체가 돼. 그런데 문제는 뭐죠? 써 옆줄 긋고 양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양도하기 위해서는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 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줄고,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줄고, 지적도상의 경계에서 확정되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현실의 경계 X. 현실의 경계가 아니다. 지적도상의 경계로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지적도상의 경계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이요?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동산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되죠. 자, 5번은요.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해서 특정된다. 그래서 3번하고 5번이에요. 알겠죠? 3번과 5번 이렇게. 됐죠? 3번과 5번 이렇게. 자, 3번 보세요. 건물의 일물 일권지이죠.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 줄과 객관적 사정. 우리가 아파트 봐봐. 아파트는요 물리적으로 보면 몇 개죠? 한 개죠. 그래서 1동, 101동, 102동 그러잖아요. 한 개죠. 그 다음에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 줄거. 주관사에서 거기다가 주관사항을 구분 소유 의사라고 얘기해. 구분 소유 의사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결정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파트를
일동에 해서 저기 아파트를 건물 한 개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아파트는요 100세대가 산다. 그러면 소유권이 몇 개다? 100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걸 말한다 구분 소유 의사, 주관적 사정을 참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 3번 2번 동일한 물건 위에 봐봐 하나의 물건 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똑같은 범위나 순위가 똑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하죠. 이것을 일물 일권주의 의라고 그래. 의. 맨 끝에다 가려고 써 의 이렇게 의. 3번은요 용익 물건이죠. 이게 아까 말했죠. 용익권을 뭐죠? 토지나 건물의 일부죠. 토지의 일부는 뭐가 있어? 토지의 일부는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면 건물의 일부에는 뭐가 있다? 전세권. 그러니까요 전세권이 양쪽에 다 걸리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용익 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굴 얘기한다? 그럼 여기서 누굴 얘기해? 전세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일필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 줄고 저당권은 일물 일권주예요. 일물 일권. 그래서 저당권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저당권만 있을 수 있어.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의 저당권은 절대로 안 돼. 우리가 토지의 일부에 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에는 뭐밖에 없어? 구분 소유권하고 전세권하고. 알겠죠? 나머지는 안 돼. 그러니까 저당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5번 토지의 일부 줄고 점유 취득시효 줄고 점유 취득시효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X. 여러분 왜요? 토지의 일부에는 왜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될까요? 여러분요 속기사 시험 치러 왔어요? 너무 땅만 보고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토지의 일부에는 아니면 일부에는 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왜 안 되냐고. 거기다가 1 부동산 1등기예요. 우리가 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만 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일부에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1 부동산 1등기 원칙이다. 정답 몇 번이다? 틀린 거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자, 4번 보세요. 옳은 것은요 물권 법정주의죠. 물권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줄과 형식적 의미의 법률 딱 거기 줄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 거기다 써 이퀄 헌법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로 보아야 하므로 그 다음에 줄고 명령과 명령과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2번 소유자는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으므로 OX, X. 아까 말하고 그랬죠.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는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소유권을 뭐다? 소유권을 뭐요?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할 수 있죠? 그런데 사용 수익이 없는 소유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봐봐.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소유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허용한다? 틀렸어. 2번. 3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줄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그 다음에 4번은요 대부분은 사인의 개인 간의 토지에 대한 줄고 관습상 통행권, 이것을 사도 통행권이죠.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3번에서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 밑에다가 끝에다 써. 3번 끝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는 형식주의 원칙상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 형식주의 원칙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근린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줄거 공원 이용권이요. 공원 이용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다음 중에서 물권이 아닌 것 뭐요? 뭐가 아닌 것? 물권. 봐봐. 우리가 물권은 법률로만 정한다. 법률로만. 알겠죠? 자, 여기 보면 분묘 기지권이죠. 분묘 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옆쪽으로 고 취득 시 등기X. 취득할 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취득할 때 등기하지 않아도 돼. 법정이니까. 자, 2번 환매권 주고 환매 거기다가 매매, 교환, 임대차. 환매뿐만 아니라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에 속한다? 채권이다. 채권. 그 다음에 어업권이죠. 거기다 가로 닫고 수산업법상 어업권이죠. 어업권에다 옆줄 긋고 수산업법 했어요. 가로 닫고 옆줄 긋고 저당권의 객체. 그래서 어업권에는 저당을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 이렇게 얘기해요. 자, 4번 양도담보하고 가등기담보죠. 이 두 가지로 묶고 가등기담보법에서 인정을 해. 알죠? 옆줄 긋고 두 개 묶었죠? 묶어서 옆줄 가등기담보법 옆줄 긋고 명의신탁 약정 X.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봐.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아. 알겠죠? 그럼 우리가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우리 실명법 제2조에 보면 가등기담보하고 부동산 양도담보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거든.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효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것을 얘기해요. 정답 몇 번? 2번. 자, 6번은요. 미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 맞아. 명인방법 줄거. 자, 명인방법은 세 가지를 써. 첫 번째, 특정성. 특정이야. 특정은 뭐죠? 페인트 칠한 거나 새끼줄을 묶어야 돼. 두 번째는요. 소유권의 표시. 소유권을 표시해야 돼요. 소유자가 누구라고 표시해야 돼요. 자, 세 번째 플러스요. 계속성. 계속돼야 돼. 그러니까요. 나무 몇 그루에다가요. 이 나무에 대해서 내가 벌목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나무 명찰, 목차를 붙여놨는데 등산객이요. 어떤 놈이 나무에 대해 이런 걸 붙여놨다고 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의 표시가 계속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건 명인방법이 아닌 거예요. 명인방법은 첫 번째 뭐라고? 특정성. 새끼줄로 묶고 페인트 칠한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된다. 뭐라고 한다? 소유권의 표시.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 계속성. 그래야지 명인방법이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특정하지 않고. 알겠죠? 그럼 명인방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2번 명인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 맞죠? 명인방법 줄 것이고 독립한 부동산.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뭐가 된다? 저당권. 틀렸어. 저당권이 되려면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 저당권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3번 토지등기부의 분필 등기가 되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봐봐. 토지등기부의 분필 등기, 등기부의 분필 등기 줄었어요? 여기요. 분할 절차를 밟지 않아도 줄거. 그건 절대로 안 돼. 왜요? 봐봐. 토지는 먼저 토지대장에 분할을 하고 분할 등록이 돼야 돼. 알겠죠? 토지에, 대장에. 그리고 나서 대장에 등록된 것을 등기부에 촉탁을 해.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분할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부에는 분할 등기가 돼 있어. 그런데 대장에는 분할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그 등기는, 분할의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뭐라고? 무효. 자, 이거 봐봐. 효과가 발생한다. X하고 써. 중요해. X하고 또 하나 써. 옆줄 긋고. 이렇게 X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분할에 지금 효과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등기
등기부 취득시효 X. 등기부 취득시효도 안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해. 나중에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진단 말이죠. 그때 등기부 취득시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 다음에 4번 타인의 임야에 권원 없이 주고 권원 없이. 그 다음에 식지한 수목 주고 수목 식지한 수목. 자 이것은요 이목은 이것은 식재한 자에게 기속한다. 틀렸어. 식재한 수목 했죠? 이퀄 토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토지에 부합. 이러면요 남의 땅에다가 몰래 나무 심지 식목이 생겨요. 식목이. 식목이다 이러면요 누가 나무 심으라니까 산에 가서 아무렇게나 나무 심어놨죠? 그 나무는 식재한 자, 즉 심은 내 것이다 아니면 땅 주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말한다. 권원 없이 식재하면 토지에 부합한다. 다른 말로 뭐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다 이 말이죠.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지 식재한 자의 소유가 아니다. 누구의 소유이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 이렇게. 5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 줄고 보증금 중 일정액.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증금 줄 가로 묶어. 보증금 서울시에서 1억 1천 이하 1억 1천 이하 보증금이죠. 1억 1천 이하. 일정액이 먼저 일정액은 3,700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보증금 중 일정이란 말의 뜻은 뭐다? 최우선 변제죠. 거기 최우선 변제권 이퀄 최우선 변제권 이퀄 전입신고 플러스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소액 임차인. 소액 서울시에서 1억 1천 이하가 돼야 돼.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봐봐. 여기 선순위 저작권보다 우선한다. 선순위 저작권보다 우선. 이것을 뭐다? 최우선이죠. 최우선 변제가 되려면 확정일자가 필요가 없어. 확정일자가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전입 신고를 하고 소액 임차인이 돼야 돼. 알겠죠? 전입 신고를 하고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면 되고 뭐는 필요가 없다?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다. 확정일자는 뭐다? 우선 변제에서 최우선 변제에서 최우선 변제에서 해당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7번 틀린 것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봐봐. 등기 동그라미. 여러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대항력이에요. 여러분 대항력이란 뭐죠? 대항력은 당사자 간을 얘기해요? 제3자한테 얘기해요? 제3자. 그걸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등기된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 여기 가로 묶어. 이것을 말한다. 대항력 발생 이 말이죠. 제3자에 대하여 효력.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대항력 발생 이렇게 얘기해. 자 2번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이걸 뭐라죠? 최종 3개월 일분 이걸 뭐라고 그래? 임금 우선 특권이라고 얘기해. 임금 우선 특권 이렇게. 아까 우리 뭐죠? 최우선 변제죠? 그럼 최우선 변제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주택, 또 하나는 상가, 또 하나는 임금 우선 특권. 3개월의 임금 재해 보상금. 알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이것을 최우선 변제라고 해. 3번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틀렸어. 아까 우리 한번 봤었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분묘기지권 인정.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거.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4번 물권 법정주의를 규정한 민법 185조의 법률. 이때 법률은 뭐다? 이것은 여러분 봐봐.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었죠. 여기에서는 무슨 법률이다?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똑같아. 헌법상을 뭐로 바꾸면 된다? 형식적.
이것은 변호사 시험에 났던 지문이에요.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보통 다른 시험은 헌법상으로 얘기하지 않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번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 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아니한다. 맞아요? 자, 여러분요 봐봐요. 우리요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동의 건물 중 일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가 이제 다른 거 달라. 우리가 구분 소유자 아파트와 같은 써 거기다가 써 아파트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 의사가 인정되면 구분 소유 의사, 이런 아파트는 처음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하죠.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구분 소유 의사가 인정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 구분 소유권은 알겠죠?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인 이런 건물 있죠? 이런 건물은 우리가 1, 2, 3층을 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는 별도로 따로따로 등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세대, 즉 예를 들어서 뭐 주택 뭐라 하죠? 연립주택? 그래서 그런 주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세대 주택을 만들려면 별도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해서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그래서 3번 이렇게. 자, 8번은요. 일물일권주의란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맞죠? 자, 2번 집합물이 뭐지? 집합물 여기 봐봐. 이러면요 우리가 양어장 있죠. 양어장 안에 보면 뱀장어 새끼들 있잖아요. 이게 실뱀장어가 얼마나 적어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물건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래서 하나하나 물건을 가지고 사고팔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어장 안에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이거 얼마에 살 거요? 1억에 살게요. 그러면 합시다. 이렇게 딱 계약한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집합물이라고 얘기해. 집합물은 뭐냐면 집합물 써봐. 집합물 줄 거예요. 집합물은 종류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수량 종류나 범위나 수량을 특정해서요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집합물이라고 얘기해요. 집합물 위에 제당저당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된다. 봐봐. 구성물의 변동 줄 거 봐. 이런 봐봐요. 봐봐. 뱀장 새끼가 크죠? 그럼 어때요? 큰 거부터 뭐다? 내다 팔고 또 치어를 갖다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요 구성물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봐봐. 돈사, 돼지우리. 지금 우리 학원 같은 돼지 여기다요 돼지를요 한 100만 원 정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돼지가 크죠. 그럼 어떻게 팔고 또 돼지가 새끼 낳죠. 또는 그 판 돈으로 또 돼지를요 밖에 또 사가지고 와서 넣고 또 돼지가 또 새끼를 낳아서 또 식구가 많아지면은 일정하게 또 크면 또 팔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증감 변동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보면 구성물의 변동이 있더라도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옆줄 써 양도 담보의 목적이 된다. 양도 담보. 그래서 집합물은요 양도 담보의 목적이 돼. 자, 3번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하고 독립한 물건이다.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어때요? 물권의 객체가 뭐죠? 물권의 객체는 뭐죠? 물건이죠? 자, 물건 써. 거기다 물건 써. 그럼 물건은 뭐죠? 물건은 먼저요 현존해야 돼. 현존성. 그 다음에 특정돼야 돼요. 특정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 됐죠 지금?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서 보면 물건은 현존하고 특정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 현존성이 또 중요해. 현존하지 않으면 물권은 성립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채권은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채권은 성립할 수 있죠. 왜요? 분양계약, 분양. 여러분 우리 오늘 분양 계약했죠? 건물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2년 뒤에 있죠? 그래서 분양계약은 채권이죠? 지금 현존하지 않아도 채권은 성립할 수 있어. 그런데 뭐가 성립할 수 없다? 물권이 성립할 수 없어요. 물권은 물건을 지배해야 돼.
물건은 뭐냐? 현존한 것을 물건이라고 그래.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을 물건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존성이기 때문에 물건은요, 현존하지 않는 것은 물건의 객체는 될 수 없어. 뭐는 될 수 없어? 뭐는 될 수 있어? 채권, 분양계약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요, 물건의 객체는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이다. 맞죠? 원칙적으로? 자, 4번은요,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 줄고, 유치권 줄고, 유치권. 그럼 유치권은 뭐예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유치권 돼야 안 돼? 아니, 여러분 봐봐. 여러분요, 속기사 시험 언제 있어요? 토지의 일부에는 뭐밖에 없다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밖에 없다고. 유치권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지역권은? 아니, 저당권은? 저당권 없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있어. 토지의 일부는. 저당권, 유치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5번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됐다. 벌채 주시고 분리.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에 뭐가 된다? 객체가 된다. 예요. 분리죠. 벌채되어 분리됐죠? 그것을 동산이라고 그래. 동산. 동산.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동산. 그러니까요,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죠. 알겠죠? 그래서 동산이니까 독립한 물건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자,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9번은요. 옳은 것은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을 했다. 봐봐요.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무단 경작 이 말이죠. 한마디로 여기 말만 길죠?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여기까지 가로묶어봐.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한다? 무단 경작 이 말이죠. 무단으로 경작한 경우 이 말이죠.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독립된 물건으로서 경작자의 소유, 공시 방법을 갖춰야 OX, X란 말이죠. 알겠죠? 이 무단으로 경작하면 성숙하면은 그냥 경작자의 소유가 돼요. 공시 방법을 갖춰야 X. 그 다음에요,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 옆줄 긋고, 맨 끝에 옆줄 긋고, 농작물은 토지의 부합 X.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2번 갑이 임차한 의뢰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병에게 매도해. 봐봐요. 갑이 임차한 의뢰토지죠. 그럼 여기서 갑을 동그라미 갑이? 그러면 갑하고 울 중에서 누가 임차인이고 누가 임대인이에요? 누가 임대인이고 누가 임차인이에요? 갑이 임차한 의뢰토지죠. 그러니까 갑이 임차인이죠. 그러면 임대차니까 임대차를 해가지고 경작한 쪽파죠. 이 경작한 쪽파 줄거 봐. 이 농작물은 누구 거다? 임차인 소유죠. 임차인. 누구 소유다? 갑이죠. 그런데 그것을 병에게 매도했어. 매도. 그럼 아까 내가 뭐라 했어? 농작물은 명인 방법을 거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성숙하면은. 그런데 이 경작한 사람이 그것을 양도 처분할 때는 뭘 해야 돼? 명인 방법을 거쳐. 다시 내가 봐봐. 내가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쪽파를요 파종했다 이 말이죠. 쪽팔리네요. 아니면 또 쪽파를 했어. 그런데 그것은 명인 방법이 없어 내 거죠. 내가 처분하려면 명인 방법을 해서 처분해야 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토지는 갑의 토지인데 쪽파는 을의 것인데 을이 이것을 병에게 처분했다 이렇게. 그것을 입간판을 세워야 돼 거기다가. 알겠죠? 그것을 명인 방법 뭐라고 그랬죠? 특정해. 그런데 농작물은 대부분 다 경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는요 특정은 쉬워. 알죠? 두 번째요, 그것이 소유자가 누구라고 밝혀야 돼. 그래서 갑의 토지에 을이 경작한 쪽파를 을이 병에게 양도했다. 이것은 병의 소유이다 이렇게. 소유자가 누구라고 표시를 하고 그것이 계속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하죠? 입간판을 세웠어. 그런데 어떤 놈이요? 술 마시고 가서 입간판을 바로 차버렸어. 그러면 계속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명인 방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야. 알겠죠? 그래서 명방법은 특정성, 소유권의 표시, 계속성이다. 아시겠죠? 다시 이제 볼까요? 수확을 다 된 채 병에게 매도했죠? 병이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틀렸어. 병은 명인 방법을 갖춰야 돼. 농작물을 경작한 사람은, 남의 밭에다가 씨를 뿌린 사람은 명인 방법이 없어도 소유자가 돼. 알겠죠? 그런데 그 소유권을 넘길 때는 뭘 해야 돼? 명인 방법, 공시 방법이 있어야 돼. 명인 방법을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해.
2번 틀렸어. 건물의 일부에 할 수 있는 건 뭐다? 전세권, 또 뭐 구분 소유, 전세권과 구분 소유 이렇게. 그래서 전세권을 할 수 없다 틀렸어. 4번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은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됐죠. 을이 건물의 소유권 줄고 소유권을 취득 써 거기다가 뭐냐면 승계취득의 경우, 원식이 아니고 승계취득의 경우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 등기를 해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봐봐요. 지금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이죠. 그럼 이것은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 이거 여기까지 누가 소유자다? 갑. 등기 없이 소유자가 돼. 아무리 무허가해도. 그런데 이것을요 매수인 을에게 지금 팔았죠. 매수인 을에게. 그러면 갑은 등기 없어도 소유자인데요, 을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했죠.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을은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5번 물권 법정주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강행규정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요 우리가요 물권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문제집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문제집에서 우리가요 9번까지를 한번 봤는데요. 자, 이제 10번부터는 뭐냐?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